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활용한 관광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순천시는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맞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순천 관광 홍보 이벤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선수권 대회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경기가 열리는 광주와 여수에서 순천 여행 콘텐츠와 각종 축제 홍보를 진행합니다. 여수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정수장 시설 개설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주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비와 시 예산 등 모두 60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수 둔덕동과 학동 두 군데의 정수장에 새로운 여과 방식의 정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은 이른바 막 여과 방식으로 바이러스와 세균, 병원성 미생물 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도입됩니다. 광양 지역 제조업체들이 3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관내 100곳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전분기에 비해 32포인트 하락한 6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62.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광양상인은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사업회 내 적자는 논란 속에서도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던 녹동 해수탕 사업에 대해 전남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 적정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건데 고흥군은 보완 절차를 거쳐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이 생활 SOC 복합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녹동 실내 수영장과 해수탕 조성 사업 예정 부지. 고흥군은 지역사회 내 적자는 논란 속에서도 이 일대 3,4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올해 말 착공 계획으로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사업 예산만 120억여 원. 하지만 최근 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경제적 수익성 등이 결여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겁니다. 이용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익성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 수립이 먼저라는 겁니다. 해수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영장은 필요하다 했는데 해수탕 과연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갈 것인지 그런 타당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고흥군은 전남도의 제동에도 강한 추진 의지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쯤으로 예정된 전남도의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 보완 방식과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고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탕을 안 하고 이것만 하고 막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수영장과 해수탕은 그대로 가는데 도에서 얘기한 것은 분리냐 아니면 이렇게 또 하나로 갈 것이냐 뭐 분리하게 되면 또 이제 심사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흥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동 실내 수영장과 해수탕 개발 사업. 전남도가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가 경영 부담을 안고 있는 매실 농가들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매실 단지 116헥타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부터 전정 작업 등 기술 인력을 투입해 일손 확보가 어려운 농가들의 비용 절감과 고품질 매실 생산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현재 광양시 관내 매실 농가들은 가격 하락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 산지 폐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과수 화상병을 막기 위해 농업당국이 대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 화상병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를 구성해 발생 원인 규명과 발생 지역 정밀 조사, 방제 기술 및 저항성 품종 개발 등의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수의 꽃이나 가지 등이 검게 변해 말라 죽는 과수 화상병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매년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료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영광군이 수백억 혈세를 들여 지은 관광시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들인 비용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만 받고 민간 업체에 팔았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광 백수의 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영광 해수 온천랜드입니다. 영광군이 체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며 세금 197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지었습니다. 영광 해수 온천랜드 정문 앞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이 굳게 잠긴 채 영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이쪽을 보시면 쓰레기와 함께 잡초들이 여기저기 자라 있습니다. 운영난에 시달리다 3년 전 문을 닫은 이 시설을 영광군이 헐값에 매각해 논란입니다. 10년 전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간 197억 원의 35%에 불과한 68억 원만 받고 민간 업체에 팔아 넘긴 겁니다. 영광군이 헐값에 판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잘못된 사업 타당성 조사 탓이 큽니다. 당초 영광군은 연간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해마다 7억 원 이상 수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방문객은 예상치의 80% 수준에 불과했고 시설 유지 보수비는 수익보다 훨씬 더 들어갔습니다. 결국 위탁 운영업체가 적자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며 두 손을 들었고 수십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결국 매각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재투자하는 비용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차라리 재매각해서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29억 원의 혈세가 공중으로 사라진 셈. 영광군의 혈세 낭비가 아니냐고 묻자 관광객이 늘어 지역 경제가 보이지 않게 큰 도움이 됐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수 온천랜드는 적자였을지 몰라요.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부가가치는 훨씬 더 많았다. 상관없죠. 전과 후의 관광객 수의 차이가 좀 있나요? 세척기가 지금은 있어요. 그때는 없었거든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세 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누구도 처벌받거나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남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철저하게 따져서 세금이 허투루 안 쓰이도록 철저한 계산 아래 모든 게 진행되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서 100억 원이 넘는 아까운 세금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중심 도시 목포가 수목 전통의 한국화 명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역 예술가와 학교가 연계돼 수목의 전통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협동조합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30만 명이 찾아와 지역 예술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끝나자 수목 중심지 목포와 진도는 내년 행사에 대비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등 별다른 출구가 없어 주체인 지역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미술학과도 한국화 전공 수업은 사실상 사라지고 전남예술고에만 겨우 한국화 명맥이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이 손을 묶어놓기보다는 좀 더 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부 손님들에게도 저희들이 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자체와 학교, 지역 예술인을 연결하는 협동조합 차원의 활동 구조를 만드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학교와 지역이 연결되는 전통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자발적인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민간단체의 확산을 통해 확산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안군과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지역 주민들은 한옥 엑스포 축제를 계기로 전남에서 처음 한옥 학교 협동조합을 만들어 전국 학생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 주제는 오늘의 수목,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는 거대 담론으로 출발했습니다. 지역 예술인과 관련 학교가 수목 전통 문화 예술을 경제적 발전 고리로 연결해 수목의 내일의 답을 구하는 것이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여수시가 출산 장려 시체계 하나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신부전 등 8가지로 월 소득 500만 원 수준인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입원비와 본인 부담금 등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난임 부부에 대해서도 만 44세 이하만 시술비를 지원하던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 시술 지원 횟수도 10회에서 17회로 늘렸습니다. 순천시가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활 SOC 사업 발굴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생활 SOC 자문단과 시민 여론을 수렴해 문화, 체육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생활 편익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 SOC 사업을 진행합니다. 순천시 생활 SOC 사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밀착형 SOC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구축하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여수시는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말까지 지역 관광산업 발전 비전과 분야별 세부 사업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광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 조사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게 되며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키면서 서울의 가시거리 5km 안팎까지 좁혀져 있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야가 매우 좁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주말 새 쌓인 먼지가 그대로 머물면서 오늘 공기가 다소 탁하겠는데요. 봄철처럼 심한 수준은 아니지만 나쁨 단계를 오르내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와 또 소나기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먼지를 말끔히 청소해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방 곧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또 요란스레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 보이는 비구름대가 차츰 충남 서해안부터 닿기 시작해 수도권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내륙 곳곳엔 아침까지 빗방울이 스치는 정도가 되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30도, 광주와 대구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 초반까지는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제주와 전남 지방을 시작으로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번에도 서울 등 중북부 지방까지 영향을 주진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